잠깐 감정이 편해져요. 하지만 역시 현타, 부정적인 자기상,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조절하려는 직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식 장애라고 있어요. 진단 기준인데요. 폭식을 반복하는 게 우선 있어야죠. 근데 여기 사연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폭식을 최소 3개월간 주 1회 이상 폭식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 조절 상실감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되게 괴롭죠. 자괴감이죠. 쉽게 말하면. 많이 먹는 것도 물론 괴롭지만 내가 이렇게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하나 하는 그 느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5개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반이 돼요. 빨리 먹기,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먹는 거예요. 폭식이라는 게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빨리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그냥 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불쾌할 정도로 배가 너무 부를 때까지 먹기.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플 때도 많이 먹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남 안 볼 때 이제 밤에 몰래 꺼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혼자 음식을 먹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인데, 그렇게 과식을 하고 나서 내가 혐오스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있는 식으로 폭식이 반복되고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그것도 주 1, 2회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까지 심한 상태까지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행동은 이제 하지 않는 게 폭식장애입니다. 구토로 일부러 또 먹은 걸 다 빼내는 거는 없는 상태. 증상 위주로 보면은 이런 게 반복됐을 때를 폭식장애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먹으면 또 먹는다고 혼나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숨어서 먹게 된다라는 게 진단 기준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병이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증상의 패턴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건데, 항상 그렇지만 증상은 껍질이에요. 결과. 근데 결과를 가지고 또 혼나니까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자괴감 가지면 또 힘들고,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항상 이면에 있는 마음을 좀 바라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는 거고,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폭식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이 뭘까요?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가장 흔한 폭식증의 유발 요인입니다. 폭식증으로 자주 이어지는 것들 몇 가지 예가 주변 사람과 관련된 경험,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의 사망,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의 사망, 굉장히 큰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애도 반응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하나 또가 뭐냐면은 몸무게로 인한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놀림을 받았다. 따돌림까지는 아니어도 놀림을 받았고, 그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막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괜히 힘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신 거죠. 그 이외에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어트나 체중이나 체형과 관련된, 또는 음식이라는 것 자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허무함, 지루함. 근데 이제 취준생인 경우에 이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뭔가 준비하는 게 참 단조로운 생활이잖아요. 불안하고 또 허무하고 지루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경험될 때 이게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폭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면은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악순환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햇빛님 얘기를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기분은 좋았을 때 폭식을 안 했다. 그렇군요. 이 기분이랑 역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타인 위주로 다이어트가 흘러간다. 이게 정서랑 내 마음 상태랑 폭식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많이 되는 거다. 사연에서 질문을 주셨죠. 이게 폭식증이 와서 우울증이 오는 건지, 우울과 스트레스 감정이 쌓여서 폭식증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물론 폭식증이 와서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선은 감정이 먼저인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생기는 패턴이 자꾸 되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또 폭식하는 거 보면서 자괴감 느끼면서 힘들어지실 수는 있는 거죠. 살찌면 안 된다, 살찌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심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피하고 싶거나 지루하거나 따분하면 젤리 같은 거 씹는 걸로 회피해버린다. 그쵸, 이것도 정말 흔하죠. 공부할 때 계속 그렇게 하시고. 폭식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먹는 거는 폭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빨리 많이 먹는 거예요. 보통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한 2시간 미만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막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생각, 살찌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심어져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원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사회 문화적인 부분.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적으로 더 그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나 체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피지라는 이제 휴양지,
그래서 예전에는 PG분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살이 찐 게 미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TV가 들어오면서 서양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마른 체구가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거를 TV를 통해서 접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러자마자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60%인가가 다이어트를 했고 자기는 또 살이 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문화랑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SNS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앱으로 바꾸잖아요. 얼굴도 갸름하게, 몸매도 갸름하게 바꿔서 올리니까 SNS 하면 다 그런 거가 나오니까 더 갭이 커 보이고 더 나는 살이 찐 것 같고, 살이 찌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비만은 건강이 아닌 쪽으로 이어지지만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막 근육 왕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몸매를 관리하는 거,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하는 게 그냥 뭐 체형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기 조절에 성공한 사람 느낌, 선망의 수단,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섭식장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물론 운동하고 이런 거 좋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고 잠을 쪼개가면서 나를 채식질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어필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채식질하고 자기 감정이랑 더 멀어질수록 잠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요요처럼 그렇게 억눌렸던 게 또 몇 년 후에 확 터지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보니까요. 폭식이라는 게 왜 악순환이 될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 폭식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완화가 돼요. 그거는 뭐 다 경험하죠.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많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막 쑤셔 넣으면은 그 순간에는 잠시나마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느낌, 이렇게 확 올라왔던 긴장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잠깐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뭐 항상 경험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식으로 해결되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 비유를 하면은 원발의 오줌 누기가 되는 거죠.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역시 이제 증상 중에서 아까 있었잖아요.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 내가 막 혐오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막 우울해지고 창피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는 진짜 형편없다라는 부정적인 자기상이 생기면 뭐 자존감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고, 그거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펼쳐지는 거죠. 임시방편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강화가 악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악순환인 거를 또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회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감정에 또 따라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악순환될 거 뻔히 아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우선은 감정을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폭식을 다루지만 이게 자해랑도 또 다 이어집니다. 살기 싫어서 죽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과는 다르게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만이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어서 행동을 하고, 하지만 그게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또 자괴감이 들고,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쨌든 또 감정이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러고 싶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게 똑같아요. 강박사고 강박행동도 똑같죠.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 강박 행동을 안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제 치료가 되고 그걸 도와주는 걸 하는 건데, 머리로는 아무리 그걸 알아도 내가 몇 번 해보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내가 손 너무 더러워진 것 같다. 뭐 만져가지고 지나치게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손을 30분씩 닦아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해야지 강박증이 점점 해결되는 건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 순간에 어쨌든 이 충동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막 닦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장이 확 내려갑니다. 잠깐 감정이 편해져요. 하지만 역시 현타, 부정적인 자기상,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상만 다를 뿐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담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조절하려는 직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 이 마음 안에서 돌아가는 고리를 잘 이해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많이 있는 거, 그거를 또 억압하고 참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게 패턴이 된 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고 하는 게, 경험하는 게 이제 상담하는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도 그런 거 하는 거고요. 폭식장애 자체에 진단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다이어트 실패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심리적인 걸 잘 관리하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거고.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다 의지 문제로. 체중 관리 못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거, 체중 관리 잘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거. 딱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오해도 하고 마음 편하니까 살찐다라는 식으로. 근데 반대예요. 폭식장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살이 적당하게 체중이 조절되는 거고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